자, 금융시장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본관에서 잠시 후 10시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된 경제 충격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주제가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사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감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한번 모셨고요.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시장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계속 상중계를 해드리지만 뭐라고 딱히 언급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이제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일단 오고 갈 거로 예상을 좀 하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미증유의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제 전례 없는 위기라서 전례 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인데요. 그래서 네. 비상경제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뭐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례 없는 대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장들이 얘기했던 재난기본소득 뭐 이런 좀 특단의 대책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네. 이제 추가 추경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이고요. 근데 뭐 오늘 상황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에 대한 대책, 안정대책 논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부분에 비해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서 정부 당국의 대책은 상당히 좀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상경제회의에서 금융시장이나 외환시장 안정대책, 특단의 대책이 논의가 될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 비상경제대책회의인데 증권 관련된 얘기는 사실 많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증권 투자 인구가 활성 계좌로는 뭐 1,000만 계좌, 그다음에 실제 인구로는 500만에 가까울 텐데 이것을 이제 투자의 개념이 아닌 과거의 그 병폐 때문에 자꾸 투기로 바라보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경제회의는 언제 이것이 생겨나게 된 것이고 어떤 조직인지 좀 더. 글쎄 뭐 비상경제회의라고 지금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1998년에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 의장으로 해서 경제대책 조정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재정경제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당시에 있었던 금감위 위원장, 그다음에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경제수석 등이 당시에는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이제 외환 상황, 뭐 실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회의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을 해서 뭐 한국은행의 독립성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뭐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때도 참석을 했었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부터 상당히 이제 좀 그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래서 2009년 1월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그 대통령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주재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한 40회, 2009년에 40회, 그다음에 임기 중에 한 145회에서 당시에는 뭐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외환시장 불안 해결을 위한 뭐 외화 유동성 확보 방안, 그 당시에 상당한 컨틴전시 플랜들 내지는 긴급 대책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형태 회의가 11년 전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당시에는 뭐 매주 내지는 수시로 열렸다고 하는데. 이번 비상경제회의는 그 대통령 주재로 아마 주 1회 개최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 대상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뭐 어제 이제 원탁회의를 했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는 경제단체라든가 노동계, 민간 전문가도 참석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관계장관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부총리 주재로 하는 건데요. 이 관계장관회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을 해서 이제 비상경제회의의 안건을 조율하고 뭐 결정된 대책의 세부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다시 찬찬히 살펴봐도 이 증권이나 주식 관련된 참여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 외환, 금리, 그다음에 일반적인 소비자와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앞서 이제 뭐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약한 계층들 신경 쓰는 거는 이해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주식시장 이렇게 냅둬도 되는지 네네.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데 자, 문 대통령은 추경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네네. 뭐든지 할 준비에 대한 것은 받아들이셨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떤 게 어떻게 무엇이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포인트를 딱 찝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경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경제 대책보다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은 방역 대책이 가장 최우선 돼야 되고요. 네. 방역 대책, 방역 예산이 최우선이라고 보는데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프로에 나온 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되는데 네. 항상 얘기가 바뀌어집니다. 저도 얘기가 바뀌어지는데 그렇죠. 상황이 계속 변하는 거죠. 예, 지금 뭐 방역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 영유입되는 해외에서 영유입되는 것도 있고 해외 자체가 방역 문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는다. 이거 지금 뭐 생산도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유럽의 자동차 공장도 문을 닫고 있고 미국도 지금 사실은 미국에서 이제 비자 면제 비자 업무를 중단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비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라서 이 부분이 그렇고요. 국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방역 대책, 방역 예산이 최우선이고 그다음에 피해 산업, 피해 업종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산업별로 좀 나눠서 이제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항공이라든가 여행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증권업계가 제일 타격일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피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특정한 분야에 대한 핀셋 지원이 되기보다는 보편적인 긴급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떤 식의 문제가 있냐면은 그 경제가 얼어붙다 보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네. 기업도 버틸 수가 없고 개인도 버틸 수가 없는데 그러면 버틸려면 언제까지 버텨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다든가 금융위기 때와 같이 네.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외환위기가 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는 내수, 수출, 금융 모든 게 얼어붙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지날 때까지 버텨야 된다 그럴 때는 방법이 없죠. 그럼 방법은 뭐냐면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그렇고 그 실물 경제도 그렇고 이런 좀 보편적인 긴급 안정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그 어려운 부분이 점점 갈수록 드러나게 되고 예를 들면 기업이나 금융이나 지금 돌아가질 않으면은 네.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 취약계층은 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보편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이 이제 특단의 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추경이 이제 일반적으로 체감하기에는 요원한 얘기처럼 자꾸 들리니까 그런데 이제 뭐 구체화된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 네네. 이것도 이제 총선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네네. 이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진들이 나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각 1인당 이제 지급할 뭐 100만 원씩 네네, 뭐 120만 $1,000, 원씩. 120만 원이 예, 나오는데 예. 일본도 과거에 한번 했었고 네네. 뭐 북유럽 국가도 일부 시행을 했었고 근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잠깐 의문인데 우리도 이 추진을 하게 되는 게 힘을 받게 됩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미중유의 내수 수출 급락, 그다음에 금융 외환 복합적인 경제 위기 가능성이 지금 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 현금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경기 급락, 장기간의 경제 침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현금 지원이라는 것은 긴급한 현금. 저는 이제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은 별로 쓰고 싶지 않고요. 네. 긴급한 현금 지원 내지는 재난 긴급 지원금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걸 준다고 사실 쓸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쓰는 것보다는 일단 버티는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뭐 이런 형태. 예, 예를 들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경영 안정 지원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 기간이 지나가야 되니까 이 기간 동안에 부도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다음에 개인들 같은 경우도 버틸 수 있는 단순히 이제 소비를 진작시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재난 지원
재난 긴급 지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금융기관이 한때 이제 조금 나쁜 얘기로는 비 올 때 우산 뺏는다 이런 것처럼 어려울 때 오히려 채권을 회수한다든지 뭐 대출해줬던 거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개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유예하는 실효적인 대책. 예,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이제 기본소득 개념으로 접근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고 이거는 기본소득의 특징은 보편성, 정기성입니다. 물론 보편성이라는 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기성은 영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나 아니면은 도입에 따른 장기적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없이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신중히 고려돼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난 기본소득의 개념보다는 긴급 지원의 개념으로 도입이 돼야 되겠고요. 만약에 도입이 되더라 하더라도 일시적 긴급 조치라는 전제하에서 보편적인 긴급 현금 지원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한 2분여밖에 또 허락이 안 돼가지고요. 좀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추가 추경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뭐 그 밖에 지금 뭐 주식시장, 증권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회사채 시장, 채권 시장도 복합적으로 엉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돈이 안 돌아가니까 위에서 푼다고 돈이 다 도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뭐 어떤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추가 추경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시그널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예, 지금 금융시장 불안정성으로 인한 대책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비상대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공매도 금지를 시행을 했는데 과거의 매뉴얼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채권시장이라는 게 지금 그 기준금리를 아주 전격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는 저희 0.75%면은 실효 하한입니다. 더 이상 내릴 데도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고 있고요. 채권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자금조달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는 건데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그 2009년에도 한 10조 원 정도 조성을 했었는데 이런 게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융안정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CBO 확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외환시장 문제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이겁니다. 선물한 포지션 확대인데 그래서 50억에서 1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공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갖고는 지금 어림도 없다는 생각이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지금 한미 통화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시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런 부분도 컨틴전시 플랜으로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추경은 지금 추경에 대해서 기재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지금 당분간은 대규모 추경 내지는 대규모 정부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교수님도 혹시 참여하시게 되면은 시장 입장에서 대변을 좀 하셔갖고 좀 많은 이야기를 좀 정부 측에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